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테마 10번 HKL의 거미집 모형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파트 3의 테마 10번입니다. 파트 3은 이렇게 8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쉽게 간단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된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HKL의 이제 거미집 모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도가 있거나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론적으로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편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출제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략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에티켓의 이제 거미집 이론이 뭐냐, 거미집 모형이 뭐냐. 이 사람들 이제 살펴보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축산물 가격이 특성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폭등하거나 폭락을 거듭하더라.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이냐라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정립한 이론이 바로 거미집 모형이 되겠습니다. 거미집 모형이 이제 왜 거미집 모형이냐? 그래프 자체가 이제 거미집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미집처럼 이렇게 이렇게 모형을 만든다 해서 이제 거미집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폭등이나 폭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바로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있더라. 그러니까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게 이제 공급의 장기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미집 모형은 동태적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태적 분석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반영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대로 정태적이 되는데 거미집 모형은 동태적인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요거를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미집 모형의 기본 가정은 수요는 즉각 변화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즉각 변화하는데 아까 뭐라 했죠?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시차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한다. 그리고 공급자는 가격에만 반응함을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 있죠? 그래서 공급이 늦게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 특성을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게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미집 모형은 상업용이나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폭등이나 폭락은 주거용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한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상업용과 공업용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특성이 좀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주로 어떤 걸 내느냐? 주로 이제 계산형에서 시험을 내는데, 계산형에서 이제 이 그래프 이제 모형이 수렴형이냐 아니면 그 반대인 발산형이냐 또는 이제 순환형이냐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순환형은 말 그대로 똑같으면은 이제 순환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렴형과 반대는 이제 발산형인데 발산형과 수렴형을 구분하는 것은 한쪽만 외우면 이게 아닌 것은 발산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렴형을 오늘 암기를 딱 합니다. 수렴형을 발라내는 조건을 암기를 하는데 이 단어 두 가지를 먼저 외우십니다. 수렴형의 조건은 탄수 기공이다. 뭐라고요? 수렴형의 조건은 탄수 기공이다. 이걸 먼저 암기하고 그러면 수렴형 여기에 해당이 되면 수렴형이고 아니면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기까지만 이제 암기를 하시고 이론형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렴형은 말 그대로 가격이 한 포인트를 놓고 여기에 집중되는 모이는 과정이에요.
모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어떤 구조로 됐냐, 절대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인중개사 합격한 후에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렴형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안정적으로 수렴하냐, 그 조건이 뭐다? 탄수기공이다. 탄수기공이 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탄수는 뭐냐면 탄력성을 주어졌을 때는 수요를 봅니다. 뭐라고요? 탄력성이 주어졌을 때는 수요를 봅니다. 그래서 탄수예요. 탄수.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그것보다 클 때 수렴형이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공, 왜였죠? 기공?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공급을 본다. 기공이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공급이 본다. 공급 값의 기울기, 절대값이죠. 기울기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씌운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클 때 수렴형이다. 자, 되셨나요? 탄수기공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함수를 어렵게 주어질 때는 함수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P분의 Q를 구한다. P 앞에 있는 개수 분의 Q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Q를 업고 있잖아요. 업고 있는 애는 척추가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척추가 있죠. Q에는 없지만. 그래서 P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P분의 Q다. 기울기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를 보는데 탄력성을 봤을 때는 수요의 탄력성을 보고 기울기를 줬을 때는 공급의 기울기를 본다. 탄수기공.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공급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크면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숫자 적용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렴형의 조건은 탄수기공이다. 자, 암기되셨나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셨네요. 탄력성. 탄력성은 수요를 본다. 됐죠? 그럼 수요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탄수 해당하니까 수렴형.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줬네. 기울기는 공급. 기공. 되셨나요?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을 붙여봐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붙여봤더니 기공이 크면은 수렴형이잖아요. 기공이 크나요? 수기가 크나요? 수요가 크네요. 그러면은 수렴형이 안 되니까 발산형이 된다. 되셨죠? 3번은 이제 파렴치하게도 숫자를 안 주고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고 뒀죠. 그럼 우리 기울기에 구하는 공식은 P분의 Q죠? 왜냐하면 척추가 있는 놈이 분모로 가는 거죠. P 앞에 2, Q 앞에 1, 절대값 씌우는 거죠. P 앞에 U, 그 다음에 Q 앞에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0.5, 얘는 0.333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그럼 0.5가 더 크죠.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다. 우리가 외운 것은 공급이 더 커야 수렴형인데 아니네. 그러면은 발산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미집 모형을 복습해 보면 수렴형과 발산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키포인트인데 수렴형은 안정적인 요건은 뭐죠? 탄수, 가격의 탄력성이 줬을 때 수요를 보고 기울기를 줬을 땐 공급 곡선의 절대값이 크다. 이 두 가지가 됐을 때는 수렴형이다. 그거 아닐 때는 발산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